안녕하세요, 더백입니다. 이번 시간은 REST API 콜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PI 콜 컴포넌트라는 것은 나의 앱에서 다른 프로그램의 API 서버로 데이터 요청을 하는 것을 request API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API 콜이라 한다고 했죠. API 콜 요청 시 특정한 양식에 맞춰 작성한 문서를 전송하면 API 서버로부터 내가 전송한 API 문서에 맞춰서 데이터를 응답해 주게 되는데, 이것을 Response API라고 부릅니다. 이 API 콜 요청 시 작성하는 문서에 들어가는 양식을 바로 API 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API 요청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요청문에 들어가는 각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REST API는 HTTP 요청을 통해 두 프로그램 간 데이터 통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REST API를 HTTP API라고도 부릅니다.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URL 링크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REST API 콜 작업 방식은 URL 링크를 통해 API 서버로 접근해서 get, post, delete, patch 작업을 수행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PI 콜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API 구성 요소도 URL 링크 형태여야 합니다. API 요청문 작성 시 구성 요소에는 가장 먼저 어떠한 API 작업 요청을 할지 메소드가 있어야 하고, API 서버로 접근할 API URL이 필요하죠. API 서버로 접근할 URL 링크의 끝점이라는 의미로 엔드포인트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은 API 서버로 요청할 때 허가된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증 권한 정보를 담은 헤더가 필요합니다. 헤더에는 API 사용 권한이 있는 클라이언트인지 확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정보와 해당 정보를 요청한 인증자의 토큰 등의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리소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청할 본문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body 또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파라미터에 대해 배웠죠. 전달받을 데이터를 담을 저장소라고 했었죠. 우리가 API 요청을 했으니 API 서버에선 데이터를 이곳에 넣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또한 파라미터 안에는 각종 베리어블, 즉 변수를 추가해서 각 파라미터 안에 매칭되어 저장시킬 변수값을 담아서 요청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URL 링크 형태로 API 통신을 한다고 했었죠. 실제 API 콜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 먼저 메소드가 보이고, 그 다음 API 서버로 접속할 엔드포인트 API URL이 보이죠. 그리고 물음표 뒤에 세부 요청 내용들인 파라미터들이 나옵니다. 물음표를 기점으로 좌측은 API URL 주소고 우측은 세부 요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더와 베리어블이 안 보이죠. 헤더에는 API 요청자의 각종 인증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URL 랭크에 보이게 되면 보안적으로 위험하겠죠. 그래서 링크에는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나의 어플과 API 서버가 비공개 상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리어블, 변수는 파라미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노출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API 콜 요청은 사실 이미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과정은 API 콜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get 메소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해 볼까요? 검색창에 장마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읽어오게 되죠. 자, 그럼 API 콜 요청문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브라우저 URL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API 콜 요청문입니다. 한번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어 보겠습니다. 보면 물음표를 기점으로 좌측에는 사이트 주소가 있고 우측에는 내가 요청한 검색 정보가 보입니다. 특히 쿼리가 보이죠. 쿼리는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해서 읽어오는 기능이란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장마라는 검색어 요청에 대한 내용이란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where, sm, fbm, ie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쿼리에 있는 내용이 최종 요청 내용인 걸 직감할 수 있죠. 따라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삭제하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없더라도 최종 쿼리로 장마 데이터를 읽어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우리는 이미 이렇게 API 콜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플러터플로우 API 콜 기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좌측 내비 메뉴에서 API 콜 기능이 있죠. 그리고 상단에 Add 버튼을 선택해보면 API 그룹과 API 콜 메뉴가 있는데 우선 그룹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API 콜을 선택해 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API 콜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페이지, 상태 변수 등과 같이 API 콜 요청문의 변수 이름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소드 타입이 있고 API URL 엔드포인트 그리고 헤더, 파라미터, 베리어블 딱 우리가 배웠던 이번 시간 알아본 구성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세팅은 부가 기능이니 우선 나중에 실습해 보면서 차차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메소드를 get이 아닌 post로 바꿔보면 쿼리 파라미터가 body로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죠. delete는 get과 동일한 쿼리 파라미터고 put과 patch는 또 post와 동일한 body로 바뀝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 이전 시간에 5개의 메소드에 대해 다룰 때 get은 단순히 데이터를 읽는 것이고 delete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get과 delete는 기존의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body에 입력할 컨텐츠 값이 굳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post, put, patch는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수정해야 하죠. 그래서 생성할 데이터 또는 수정할 데이터를 body에 입력해서 실어 보내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post, put, patch는 API 콜 요청문을 작성할 때 내가 입력할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body 탭을 클릭해보면 이러한 타입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생성 또는 수정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하는 과정이 생기죠. 반대로 get과 delete는 요청할 데이터에 담을 파라미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파라미터라 부릅니다. 사실 둘 다 body에 속하는 건 매 한 가지라 아마 플러터플로우에서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API 콜 요청문에 들어가는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스턴트 웹툴이라는 사이트에서 테스트 API를 활용해 앱 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